나는 오늘 1분이라도 좋으니 내 얼굴만 보고 싶었다. 내가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왜 오늘 여기 있는 거니? 가을 오후의 햇살이 장례식장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남편의 오주기 추모식을 위해 마련한 작은 상차림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 깔끔한 양복을 입고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조카인 그는 늘 이런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멀리서 왔을 텐데. 정숙은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꽃을 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조문객이 많지 않네요. 작년보다 훨씬 한산한 것 같은데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정숙은 차분히 답하며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슬쩍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삼촌이 남기신 서류들 정리는 다 끝나셨나요? 유언장 같은 것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구나. 어머니 혼자서는 너무 복잡하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재산 관리나 상속 문제가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지우는 친절한 척했지만 정숙은 그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천천히 생각해보마. 정숙은 부드럽게 거절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다른 가족분들, 예를 들어 연락이 끊긴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의 질문은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전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낸 큰아들 민혁의 얼굴이 순간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눈동자,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던 하얀 손수건.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정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혹시 가족이라고 속여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히 어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우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민혁이가 나타나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 사기꾼이라면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식 한 번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날 리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지훈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할 만큼 늙지는 않았단다. 정숙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정숙과 지훈, 그리고 멀리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순간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계산적인 시선과 정숙의 불안한 마음, 그리고 4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리움과 후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녀가 너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 잊고 살고 있을까?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숙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에는 정숙과 지훈, 그리고 정리를 돕고 있는 직원 송미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지훈이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지훈은 재빠르게 재단 근처에 놓여진 가방을 뒤졌습니다. 어디 있을까? 지훈은 속삭이며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그가 찾던 서류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적힌 서류를 보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생각보다 훨씬 많네. 송미숙이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20년 넘게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돌아오자 지우는 재빠르게 서류를 원래 자리에 두고는 태어난 척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고맙다, 지훈아. 너도 늦었으니 먼저 가거라. 정숙은 피곤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와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지훈은 마지막까지 친절한 조카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지훈이 떠나고 나자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정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민혁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갓 태어난 민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혁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은 돌 무렵의 민혁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남편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갔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민혁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좀 더 버텼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정숙은 중얼거리며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3살 민혁이 하얀 손수건을 들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숙이 직접 수놓은 그 손수건을 민혁이는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입양을 보내는 날까지도 그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라. 엄마가 만든 거야. 라고 말하며 건네준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송미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숙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송미숙은 앨범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어린 민혁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드님 사진인가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에 입양을 보냈단다. 아, 송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런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과 송미숙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검은 양복을 입고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키, 어깨선, 걷는 모습, 모든 것이 어렴풋이 기억 속의 누군가와 겹쳤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중년 남성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깊게 패인 이마주름,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 눈동자.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눈동자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40년 전 어린 민혁의 맑은 눈동자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깊어지고 단단해졌지만 그 근본적인 모양과 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송미숙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숙을 조용히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손에 들린 앨범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그 앨범 속에는 어린 민혁이 하얀 손수건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인 것처럼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는 정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 발씩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맑았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굵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과 간절함은 40년 전 어린 민혁이 엄마라고 부르던 그 순간과 똑같았습니다. 민혁이? 정숙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앨범이 바닥에 떨어져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네, 엄마. 남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만입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송미숙은 조용히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모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정숙의 그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훈이 뭔가를 깜빡했다는 듯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지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정숙은 지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사람이 민혁이야. 내 큰아들. 뭐라고요?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으세요? 민혁은 지훈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정숙 어머니의 아들 민혁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지훈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신분증은? 입양 기록은?
4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입양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국을 찾게 되었고, 그렇다면 입양 서류나 여권, 뭐라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우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재산을 노리고 가족인 척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기꾼?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다고. 지우는 정숙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4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믿으세요? 민혁은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서류들은 호텔에 두고 왔습니다. 갑자기 어머니를 만나뵈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봐요, 어머니. 증거도 없이 그냥 나타났잖아요. 지훈이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면 어떻게 증명할 것도 없이 오겠어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으로는 그가 민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지훈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갑작스러운 등장. 모든 것이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민혁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니? 민혁의 눈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조차 자신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는 증명해 보세요. 지훈이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삼촌이 힘들게 모은 재산이 얼마나 큰데요. 그 순간 정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의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민혁이가 이렇게 갑자기.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꿈꿔온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의심하는 눈빛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송미숙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뭔가 떠오른 듯 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다니던 특별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민혁이 송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진에서 봤는데 하얀 손수건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송미숙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정숙과 지우는 숨을 멈추고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의 손에서 낡고 누렇게 변한 작은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정숙이 손수 순호와 만든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지만 모서리에 수놓인 작은 꽃무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그 손수건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민혁이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치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떼지 않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작은 손수건이 펼쳐지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그 낡은 천 조각을 보며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얀 비단에 분홍색 실로 수놓은 작은 매화꽃, 모서리에 레이스 장식, 모든 것이 자신의 손길로 만든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정숙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민혁은 손수건을 정성스럽게 편 채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입양 가는 날
엄마가 저에게 주셨어요. 이것만은 가져가라. 엄마가 만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손수건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짜 민혁만이 가질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조작할 수 있어요.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낡은 손수건 하나쯤이야. 하지만 송미숙이 조용히 다가와서 그 손수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바느질, 정말 옛날 방식이네요. 그녀는 20년 넘게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유품들을 봐왔기 때문에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밀한 손바느질은 40년 전 방식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수건에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민혁이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어머니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정숙이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손수건의 촉감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40년 전 밤새워 바느질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정말 내가 만든 거야. 민혁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40년 동안 이걸 보면서 엄마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 손수건을 보며 엄마의 사랑을 느꼈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혁아, 정말 민혁이구나. 엄마의 민혁이. 지우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손수건 하나로 어떻게. 지훈아, 정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의 비밀은 나와 민혁이만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비밀이요? 정숙은 손수건의 한쪽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라. 이 작은 점. 민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바느질 하시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서 피 한 방울이 떨어졌죠. 그걸 지우려고 하시는데 제가 괜찮다. 엄마의 사랑이 들어간 거야 라고 했어요. 맞아. 정숙이 그 작은 갈색 점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지. 송미숙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지우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훈아, 민혁이 처음으로 조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저 엄마를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민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입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셨어.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 여기 온 이유는 오직 하나야.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를 만나는 것. 정숙은 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혁아, 엄마도 4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단다.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았어. 엄마. 두 사람이 포옹하려는 순간 지훈이 마지막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왜 40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진짜 아들이라면 진작에 찾아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양 부모님이 한국과의 연락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께 상처를 드릴까봐 망설였고 용기를 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송미숙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를 기억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송미숙에게 집중됐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 일대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 근처에 입양기관이 있었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얀 손수건을 쥐어주며 우시던 모습을 봤어요. 송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머님이셨군요. 정숙은 깜짝 놀라 송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때를 기억해? 네. 그때 그 아이가 민혁님이셨던 거죠. 송미숙이 민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지훈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큰아들. 이것이 자신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정숙은 민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민혁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며칠이 지난 후 정숙의 집은 40년 만에 찾아온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혁은 어머니 곁에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 입양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40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마음까지 두 사람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대화에 몰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리 좀 해드릴게요. 민혁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 요리를 많이 배웠거든요. 아이고, 고맙다. 민혁아. 정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 화목한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숙이 민혁과 대화에 몰두한 틈을 타서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지우는 유언장을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삼촌의 재산 목록을 보니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40년 동안 연락도 없던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모든 걸 가져간다고? 지우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윤지훈입니다. 네, 유언장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지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다른 상속인이 나타났는데, 네, 40년 만에요. 하지만 서류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지훈은 계속해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입양으로 인한 상속권 박탈 가능성, 해외 거주로 인한 국적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40년간의 연락 두절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등을 근거로 민혁의 상속권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민혁은 서재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일부 들렸습니다. 상속권, 법적 문제. 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혁아, 뭔가 걱정이 있니?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민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니, 지훈아? 지훈은 정숙과 민혁을 번갈아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혁 형이 돌아오신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현실적인 문제? 상속 문제 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에는 제가 주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민혁 형이 돌아오셨으니 다시 논의해야겠지만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지훈이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입양으로 인한 호적 문제, 해외 장기 거주로 인한 국적 문제, 그리고 40년간의 연락 두절. 정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니? 지훈은 마치 변호사가 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입양을 간 자녀는 법적으로 원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40년간 연락이 없었다면 더욱 복잡하죠. 게다가 민혁 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을 텐데 그러면 한국 국적을 상실했을 가능성도 있고.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양과 장기 해외 거주로 인한 법적 지위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계획된 듯 대답했습니다. 일단 민혁 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한국 국적 회복 신청, 가족관계 증명, 입양 기록 재조사,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상속 문제를 보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들이 얼마나 걸리는데? 민혁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지훈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40년 전 입양 기록들은 많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아서. 정숙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아, 엄마. 민혁이 황급히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지훈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정숙은 숨이 가빠지며 말했습니다. 약을 좀. 민혁이 재빨리 정숙의 가방에서 심장약을 찾아 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정숙은 약을 먹고 나서야 조금 진정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정숙이 힘겹게 대답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지훈은 이 상황을 보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정숙의 건강이 악화되면 자신에게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법적 문제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지훈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지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지훈아, 그런 복잡한 일들은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자. 일단 엄마 건강부터 챙기는 게 중요해. 민혁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형. 지훈은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때가 기회야. 그날 밤 지훈은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상황이 제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숙 고모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유언장이 더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죠? 지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40년 만에 나타난 민혁을 절대 쉽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급격한 감정 변화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어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민혁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나타난 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정숙이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혁 형, 지훈이 병원 복도에서 민혁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 지훈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한 곳으로 민혁을 이끌었습니다. 형이 나타나신 후로 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계세요.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민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죠.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를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들까지 어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우신 것 같아요. 민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간단해요. 지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예요. 형이 이걸 서명하고 조용히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뭐? 민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형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이미 65세의 고령이시고 심장도 약하세요.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면 지훈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형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실 거예요. 민혁은 분노로 떨렸지만 지훈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나타난 후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지훈이 서류를 민혁 앞에 놓고 갔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민혁은 병실에서 잠든 어머니를 지키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나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40년의 이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형, 결정하셨나요? 민혁이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한테는 물어볼 게 있어. 뭐죠?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단순히 재산 때문이야? 지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재산 때문이라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모르겠죠. 형이 입양간 후에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민혁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삼촌과 고모는 형을 보낸 후로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특히 고모는 매일 밤 형 생각을 하며 우셨죠. 저는 어렸지만 다 봤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그런데 저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늘 민혁이라면, 민혁이가 있었다면, 이런 말들만 들으며 자랐어요.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늘 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형의 그림자 속에서 민혁은 처음으로 지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40년간 쌓인 상처와 열등감이었습니다. 저도 가족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마음은 늘 형에게 있었어요. 심지어 삼촌이 돌아가실 때도 민혁이가 돌아오면 이라고 하셨어요. 정숙이 언제부터인지 잠에서 깨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아, 정숙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고모,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 정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주저하며
정숙 곁으로 갔습니다. 지훈아, 고모가 미안하다. 정숙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상처를 줄 줄 몰랐구나. 고모, 너도 내 소중한 가족이야. 민혁이와 똑같이 소중한 내 가족이란다. 정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혁도 다가와서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나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 형?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민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재산은 당연히 나눠 갖는 거고 엄마의 사랑도 함께 나누는 거야. 너도 내 동생이고 엄마의 아들이잖아. 지훈은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 정말 그래도 돼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정숙이 두 사람의 손을 모두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병실에는 40년 만에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화해 이후 지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민혁을 형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고 정숙도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형, 이걸 좀 봐요. 지훈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민혁을 불렀습니다. 삼촌이 남기신 부동산 서류들인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민혁이 서류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은 언제 샀다고 되어 있지? 40년 전이요. 왜요? 40년 전이면 내가 입양 간 해와 똑같네. 민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송미숙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정숙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송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많이 좋아졌어. 정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송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니? 40년 전 민영님 입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송미숙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입양 기관 근처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송미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입양 기관에서 서류 정리 일을 도와주는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민영님의 입양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송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야? 민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송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입양 부모님과 어머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 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민혁님이 성인이 되면 한국의 생모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매년 민혁님의 근황을 어머님께 알려드리기로도 했고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네. 그런데 송미숙이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중간에서 연락을 차단했거든요. 뭐라고?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송미숙이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의 기록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이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서류에는 입양 부모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정숙에게 보내려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엄마한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야?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입양기관의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 사람은 송미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숙 어머님 댁의 부동산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뭐? 지훈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송미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때 어머님 댁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어요. 박 과장은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절망에 빠져서 집을 헐값에 팔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이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민혁이 소식이 없었던 거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송미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혁님이 20살이 되던 해에 직접 한국을 찾아왔었어요. 뭐? 민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 대학 방학 때요. 입양기관을 통해 생모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민혁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맞아. 그때 입양기관에 갔더니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했어.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송미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과장이 일부러 연락을 차단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아들이 한국에 관심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정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민혁이가 나를 찾으려고 했었다는 거야? 네. 민혁님은 몇 번이나 한국에 오셨어요. 하지만 박 과장이 계속 방해를 했죠. 그리고 송미숙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박 과장의 조카가 바로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송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지훈님의 어머니예요. 즉, 지훈님의 외할아버지가 박 과장이었던 거죠.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훈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님의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훈님이 자연스럽게 정숙 어머님 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왔던 거고요. 민혁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넌 정말 몰랐니?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줄은. 송미숙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40년 전부터 최근까지 박 과장 일가가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했던 기록들이에요. 정숙은 40년 동안의 진실을 알게 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으려 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방해받았다는 사실. 민혁아,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민혁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지우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작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탐욕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 고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도 이 모든 것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혁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모든 비밀이 밝혀졌으니까 새 시작을 하자. 4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40년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해소되자 몸도 따라서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빠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민혁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엄마가 할 수 있는 일도 많단다. 정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찾아온 진짜 행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모, 형, 변호사님이 정리해준 상속 서류 나왔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지훈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 과장 일가의 조작된 계획을 알게 된 후 그는 오히려 민혁과 정숙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고모 뜻대로 3등분으로 했어요. 부동산, 예금, 모든 재산을 저와 민혁 형, 그리고 고모가 생활비로 쓰실 분까지. 지훈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 일가가 조작했던 부분들도 모두 법적으로 정리됐고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정말 재산은 상관없어. 그냥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민혁아, 정숙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너도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지. 미국에 있던 사업도 한국으로 옮겨온다며? 네. 이미 준비 중이에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송미숙도 이날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40년간 간직했던 비밀을 털어놓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송미숙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40년 전에 입양 부모님이 어머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민혁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입양 부모님이 정숙에게 써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님, 민혁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하얀 손수건을 안고 잠들어요. 정숙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살이 된 민혁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민혁도 함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지우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모, 형,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니? 우리 매년 오늘을 가족의 날로 정하면 어떨까요? 4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날로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두 아들의 손을 모두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 앞으로 매년 이날은 함께 보내자.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민혁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지훈의 성장 과정까지 비로소 완성된 가족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봐라, 민혁아. 내가 돌 때 찍은 거야. 정숙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았네요. 민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사진 있어요. 지훈이 자신의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고모가 저한테도 똑같은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정숙이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형제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희 둘이 정말 닮았구나. 정말 신기해요. 송미숙이 감탄했습니다. 운명적으로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네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민혁아,
정숙이 아들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40년 전에 너를 보낸 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었던 것 같다. 왜요, 엄마? 내가 미국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 훌륭하게 자랐고 지훈이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잖니.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민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훈도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해요. 송미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미숙아,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정숙이 송미숙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40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으니까 저도 시원해요. 송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송미숙이 떠난 후 세 가족은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민혁은 미국 요리를, 지우는 한국 요리를, 정숙은 옛날 방식의 반찬들을 만들어 풍성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들며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을 위해서, 민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아들이 이제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민혁과 지훈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두 아들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게 되어서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구나. 민혁아, 지훈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긴 이별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검은 양복의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숙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지훈의 든든한 형이었으며 이 작은 가족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